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길이 관련된 거랑 형폭까지 했고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건연은 깊이랑 홀수 문제이기 때문에 건연을 제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깊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그러니까 배 밑에 용골이 있다면은 여기 용골의 상면에서부터 선측의 건연갑판이라는 건 뒤에서 정의를 할 거예요. 건연갑판의 갑판보의 상면이라니까 이것도 건연갑판 외판 아래라고 봅니다. 안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다면은 건연갑판의 갑판보가 이게 갑판이에요. 그러면 갑판 밑에 걔를 가로지르는 구조재가 있겠죠. 그럼 거기 상면이니까 이쪽 뭐야?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라인인데 지금 표시하고 있죠. 여기 라인을 따라서 하는데 어디까지를 재냐? 배 중앙이 아니라 배 측면에서부터 길이를 잰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배 중앙 거리가 아니라 배 측면에서 건연 갑판이 시작하는 위치랑 그 다음에 배 중앙에 제일 밑바닥까지의 직선 거리를 직선이 아니지 수직 거리를 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수한 경우에 선체 중앙 당면 하부가 오목한 경우, 뭐 만약에 배 밑바닥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재지 말고 여기를 기준으로 현기피를 재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판보 상면은 뭐 이제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얘가 그냥 서로 만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갑판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얘를 연장해 가지고 여기 점이 만나는 데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저기 밑에 킬 상면까지의 거리가 현기피가 된다 하는 거죠. 이런 되게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 배에 그 단면 구조 설계가 끝난 다음에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구조 설계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현기피 우리가 30m로 가정을 했으니 거기 맞춰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건연용 깊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중앙 현기피, 아까 현기피 얘기했죠. 현기피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건연용 길이의 중앙이니까 미드십에서요. 배 길이의 중앙에서 현기피를 구하시고 앞에 내용처럼 현기피를 구하시고 거기에다가 갑판의 스트링거, 그러니까 위에 외판이랑 다른 구조재들 있죠. 그것들 다 더한 두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연용 깊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현기피에다가 상부 갑판 두께까지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배 너비의 4%를 이거는 말이 너무 긴데 배 갑판이 이제 많이 동그라면은 그걸 보정을 해가지고 얘랑 같은 단면적을 갖는 이렇게 네모난 걸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온 거거든요. 네모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네 상부 연측이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캠버를 말이 되게 긴데 우리 배는 아마 해당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 단면이 조금 요상하게 생겼으면은 걔랑 유사한 다른 이런 그런 좀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건연용 깊이를 새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도 여러분들 책에 선박 계산 책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기 국토해양부 규정에서 가져온 건데 그러니까 규정집이다 보니까 되게 예외 사항에 대해서 빡빡하게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루는 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생각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면 더 복잡한 얘기들 많은데 되게 그냥 우리 배는 해당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기본 내용만 우선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참조호선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는 저걸 고려했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때 가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죠. 계속 갈게요. 이제 CB를 또 계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CB는 만재 배수량을 LB, T로 나눠준 거잖아요. 비슷해요. 다만
아까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기존 홀수가 얼마예요? 최소 현기피의 85%잖아요. 그러니까 만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현기피의 85%를 해줬을 때를 홀수로 놓고 그때 배수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재 아니죠, 얘도. 만재 배수량이 아니다. 그것만 알고 새로 계산하시면 돼요. 건현은 뭐 얘기할 거 없고 이제 건현 가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 위에 층에 전통이라는 게 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통해져 있는 가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배 껍데기를 막고 있는 그런 가판. 만약에 배가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랑 뒤에를 추가로 올렸어요. 가운데는 비워놨고. 전통 가판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선루라는 말을 씁니다. 배 위에 올려놓은 그런 어떤 두각 구조물이란 뜻이고요. 만약에 이걸 다 통하게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고민을 새로 해봐야겠죠. 이게 전통 가판인가? 이제 새로 아예 한 층을 올려버리면은 얘가 전통 가판인가 싶잖아요. 근데 또 얘가 완전히 물을 막는지 뭐 등등의 또 상세한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닌가? 우리는 유조선이니까 딱히 선루가 되게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다른 배에 대해서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선루가 이렇게 되어 있냐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터 있는데 이제 여기가 뭐 구멍이 뽕뽕 나가지고 물이 왔다 갔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루랑 갑판을 건형 갑판을 구분을 하긴 하는데 우리 배는 유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선루가 나옵니다. 선루랑 뒤에 보면은 선루 얘기도 있고요. 사실 여기 자료에선 다루진 않았는데 트렁크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차 트렁크랑 비슷해요. 뒤에 있는 어떤 특수한 공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미리 다 설명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는 최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물론 자료는 문장을 다 그대로 써왔긴 하지만 그냥 이런 게 대충 선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참조선이 나왔는데 걔가 선루가 있다. 아니면은 뭐 걔가 트렁크가 있다. 그래서 저기 건연 계산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저기 참조선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선루가 뭐냐면은 상부의 갑판을 가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벽만 세운 게 아니라 옆에 벽만 세운 게 아니라 위에가 갑판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위가 갑판으로 막혀 있는 건연 갑판 위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배 딱 봤을 때 그냥 완전히 누가 봐도 저건 건연 갑판이다 싶게 배 앞에서 끝까지 다 막혀 있는 갑판 위에 어떤 또 층을 올리는 그런 구조물이 선루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배를 앞에서 봤을 때 위에 선루가 요만큼 올라 있어도 선루인가요? 앞에서 본 거예요. 옆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양쪽 끝에서 끝까지 터 있는 게 선루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아니면은 조금 봐줘서 선측 외판에서 안쪽으로 배 너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 배가 61m잖아요. 폭이. 제가 설계한 거는 여러분들 설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걔의 4%면 얼마야? 한 2.4m? 그러니까 배 이쪽 한쪽 벽에서 2.4m 올라와가지고 있는 구조물까지는 선루로 쳐줘요. 근데 걔보다 더 좁은 폭을 가진 구조물이 배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4m는 봐주는데 만약에 얘가 3m 들어와 있는 구조물이 있다? 걔는 선루로 쳐주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연 계산을 할 때 선루로 안 쳐준다는 거지 아예 저건 보고 저건 선루도 아니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건연 계산할 때만 반영을 안 해준다라는 거고. 그러면 선루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갑판 위에 이렇게 선루를 올렸는데
되게 뭐 저기 여객선 같은 거 보면 옆에 구멍 뽕뽕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 타보면은. 그래서 바람 막 숭숭 드나들잖아요. 그것도 선루긴 한데 그 중에 특별히 폐위 선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돼 있단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대해서 완전히 막혀 있는 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여객선에서도 있으려나? 저기 화물선에서는 안에 뭐 화물 잡스런 그런 공구 같은 거 넣어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데 옆에 벽은 다 막혀 있는데 이쪽 문만 되게 그냥 쉽게 열리는 문이에요. 그게 여기 써져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열려 있는 문이면은 걔는 폐위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안에 벽벽이 또 있네 라고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얘는 폐위 선루라고 보는데 규정상 얘를 뭐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없어서 그냥 알아만 두세요. 선루라는 개념이 그냥 다 개방돼 있어도 위에 천장만 있으면 선루다 기본적으로. 근데 옆이 막혀 있으면은 뭐 그걸 폐위 선루로 봐가지고 한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선교라고 해서 교가 브릿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배 보면은 배 옆에서 봤을 때 배 중간에 이렇게 볼록 솟아와 있는 데 있잖아요. 사람 타고 뭐 안에 선실 있고 이걸 우리가 브릿지라고 해요. 선교. 그래서 이 브릿지가 배 중앙에 배 중간에 있잖아요. 되게 선미 쪽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배 끝에서 끝까지 다 있지 않고 중간에 있는 선루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선루를 우리가 선교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후부 수선에서 시작을 했거나 후부 수선보다 뒤, 그러니까 우린 방향타 축이겠죠. 방향타 축을 지나가는 선루가 있다면은 걔는 선미루. 그 다음에 선수루는 뭐라고 하겠어요? 선수 수선을 여기쯤 되겠죠. 선수 수선을 포함해가지고 뒤로 가는 선루가 있다면은 걔는 선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수선에서 후부 수선까지 아예 쭉 그어버린 선루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걔는 전통 선루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그래서 선루라는 개념이 건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저선미루라는 게 있는데 선미에 있는 선루인데 높이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당연히 선미루니까 뒤에 수선부터 배로 치면은 뒤쪽 수선부터 여기 후보 수선에서 앞으로 연장은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선루 높이가 따로 표준이 있거든요. 걔보다 높이가 낮은 선루예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이것저것 써져 있습니다. 수밀이라는 건 물이 통하지 않게 막는다는 뜻이니까 얘도 뭐 부력에 도움은 되겠네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높이는 낮은데 얘가 어쨌든 물은 안 새게끔 되어 있는 선루를 저선미루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이 그냥 통하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밀폐가 안 되는 구간이라고 하면 그냥 선미루로 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루갑판은 선루의 상부 갑판, 천장, 뚜껑이고요. 그 다음에 선루 높이는 뭐 선측에 있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래요? 갑판보 상면이니까 철판 아래쪽이에요. 철판 아래쪽에서 선루갑판 갑판보 상면이니까 얘도 천장 아래쪽이겠죠. 천장 아래쪽에서 아래층 천장 아래쪽까지의 거리를 선루 높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시간이 막 쭉쭉 가네요. 그래서 선루의 표준 높이가 또 있습니다. 저선미루라는 거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저선미루 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루인데 우리 배 건연용 길이가 못해도 300m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2.3m가 표준 선루 높이고요. 저선미루를 한다면은 1.8m를 표준 저선미루 높이로 하는데 이제 얘는 표준 높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배는 선루가 막 5m씩 되는데요. 필요 없어요. 표준 높이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나왔다고 완전한 배 형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선루가 정확히 뭔지 뭐
저선미룬지 폐위선룬지 등등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아직 없다라는 거죠. 잘랐다가 다음 계속할게요.